아무리 지역주택조합 광고 대행비가 이 정도 한다고 해도 이 진짜 심하다. 20억이 먹고 분명 새는 돈이 스키다. 이 대표님 계셨네요. 조합장님은요?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계속 뭐 소화가 안 된다, 속이 쓰린다 하시더니만 오늘 병원에 검진 받아 보신다네요. 아이고 괜찮으셔야 되는데. 그나저나 조합원 모집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가입도 많이 했고 그 반응도 참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광고 대행사랑 약속이 있어서 일어나 봐야 되는데 급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이번 로이어 1구역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 아이, 대표님. 조합에 입김만 한번 넣어주시면 힘이 되지요. 오늘 제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자, 예. 우리 사업 광고네. 보통 광고지 나눠줄 때 행주나 물티슈 이런 것도 같이 주더만. 광고지 딸랑 한 장이고.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저는 조합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조합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조합장님이 사퇴했다는데 진짜입니까? 예, 위암이시랍니다. 저번에 병원 검진받고 발견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퇴하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거해야죠. 그래서 말인데 조합장 선거에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임원도 아닌데 조합 사업에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그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이 박 조합원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아, 로이어 1구역 광고비 청구서 보낼 때 됐지. 자, 현수막 5천만 원, 홍보 아르바이트 비용은 8억? 8억! 대충 현수막 현장 사진은 각도를 다르게 해서 여러 장 찍어놨으니까 다른 장소인 것처럼 올리고 로이어 유타운 광고 업무는 광고 대행사에서 하거든요. 광고비 청구서입니다. 아니 무슨 광고 대행비가 20억이 납니까? 홍보 아르바이트 비용이 8억 원에다가 현수막 비용이 5천만 원? 오다가다 현수막도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던데. 보통 다른 지주택 광고 대행료도 다 그 정도 합니다. 이거 다른 지역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다 찍었네. 아, 철쟁님이 현수막 제작한다 했지? 아, 형님 뭐 좀 여쭤보려고요. 길거리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 아파트 분양한다 뭐 이런 홍보 현수막. 예, 그거 얼마 정도 합니까?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5천만 원이면 최소한 2,000장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홍보 아르바이트생도 2인 1조도 아니고 한 명에다가 전단지만 딸랑 나눠주고, 이거 완전 광고 대행사에서 뻥튀기해서 해먹었네. 직구해보겠다고 조합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건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가만두나 봐라 진짜.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광고 대행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부풀려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광고비도 광고비지만 두 분이 뭔가 술자리에서 약간 수상쩍은 행동도 좀 보이거든요. 아하. 빨리 사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건우 씨는 로이어 1구역 지역주택조합원인데요. 사업 성공을 위해 조합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합장이 건강 악화로 사퇴를 하면서 박건우 씨가 새로운 조합장에 선출됐는데요. 박건우 씨는 업무 대행사와 상의하며 열심히 조합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건우 씨는 광고 대행사로부터 광고비 청구서를 받는데요. 청구서를 살펴보니 광고 대행 비용이 무려 20억 원이 청구됐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에 업무 대행사 대표에게 물어보니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대행비는 원래 그 정도 한다라는 대수롭지 않은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박건우 씨는 지인에게 현수막 제작 가격을 알아봤고 광고 대행사 청구서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광고 대행 비용이 과하게 책정됐다는 정황이 포착된 상황. 무주택 조합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낸 조합 사업비를 허투루 쓰고 싶지 않은 박건우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게요. 광고 대행비가 20억.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인데, 자, 광고 대행비 책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희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박건우 씨 대단하십니다. 보통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조합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여러 문제들이 비일비재한데요.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실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주택자의 지위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 실무는 업무 대행사에게 맡기는데요. 이 업무 대행사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광고비에 관해서는 업무 대행사도 아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광고 대행 계약을 잘못 체결하고 광고 대행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로이어 뉴타운 지역주택조합이 처음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했을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했을 거잖아요. 그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미리 광고 대행 계약서를 봤는데요. 광고 대행비 총액을 조합사업비 총액의 2%로 한다는 규정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고비를 얼마로 할지 상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몇백 단위도 아니고 억인데 20억. 20억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계약서 상으로 너무 허술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광고 대행 계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광고를 할지 미리 정하지 않고 일단 뭉뚱그려서 광고 내용을 정한 뒤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광고 대행 자체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광고의 실제 단가라든가 적정한 이윤을 알기 어렵고요. 이 사건과 같이 광고비의 상한액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광고 대행사는 불필요한 광고를 하거나 광고비를 부풀려서라도 상한액의 광고비를 맞추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라마를 보니까 업무 대행사 대표죠. 이경표 씨와 광고 대행사 대표 낙검수 씨가 좀 은밀한 만남을 가졌단 말이죠. 그렇죠. 풀코스. 이상했어요, 거기. 네, 뭔가 이 광고 계약으로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의 광고 대행 계약은 업무 대행사에서 체결을 하는 건가요? 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대행사에서 선택하는 광고 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과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 대행사의 대표가 업무 대행사의 직원이나 친인척, 지인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으로 선정한 뒤에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신의 업무 대행사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거의 업무 대행사가 조합 업무를 주도하게 되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따라서 업무 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초기에 광고 대행사뿐만 아니라 토지 용역사, 분양 대행사, 건축 설계사무소 등과 각종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에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등으로 용역비 명목으로 최소 약 50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고요. 따라서 업무 대행사의 대표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받고
용역회사들은 리베이트 이상으로 용역비를 부풀려서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합장도 가담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요. 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이런 범죄 사실들이 적발되어서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런 비리가 많이 그러네. 발생을 하는 거네요. 맞네요. 사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먹으면 안 되죠. 예. 자, 그럼 조합장인 박건우 씨는 광고 대행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광고 대행사도 실제 제작은 하청을 주고 광고 대행사는 제작된 물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업무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광고 대행사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고 현수막 제작 업체에 디자인을 주고 하청을 맡기거든요. 예. 따라서 광고 대행사가 현수막 제작 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현수막 제작 비용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과 하도 계약서 또는 제작을 의뢰한 이메일 등의 주문서,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가 있을 것이고요. 네. 관련되어서 발급된 세금 계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역들을 업무 대행사가 아닌 조합장, 조합의 이사, 감사들이 일일이 다 제출받고 내역을 검토해서 광고 대행사가 단가와 수량을 부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예. 이미 광고비가 일부 지출되었다면 기 지출된 내역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정당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지출할 내역에서 공제하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비용을 좀 부풀렸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광고가 실시될 때 조합장님이나 조합의 임원분들이 직접 광고의 물량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500개가 제작되었다면 500개가 실제로 제작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셔야 하고요. 홍보 아르바이트생이 나올 때마다 아르바이트생의 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해당 하청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셔서 단가와 수량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다른 광고업체들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광고의 단가와 수량에 대해 꾸준히 견적서를 받으시면 해당 광고 내역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요. 드라마 사례처럼 실제로 이렇게 광고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오.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비용을 지급할 경우 광고 대행사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하고요. 실제로 광고 대행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력사무소에 실제 지급한 돈보다 약 30-40% 증액해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홍보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고용해서 10일간 일당 5만 원을 지급했다고 청구서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면 1000명에 5만 원이니 5천만 원이 청구되는데 실제로는 몇 명을 며칠간 얼마에 고용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인간 현수막이라고 아시나요? 인간 인간 현수막. 그럼 달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현수막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인간 현수막은 아침에 출근하실 때 주요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현수막을 직접 들고 있는데 이걸 인간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직접 받아본 청구서에는 인간 현수막 몇억 원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조합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 몇 명이 고용되었는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대행비뿐만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할 때 여러 곳에서 또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광고 대행비 외에 특히 또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어떤 겁니까? 사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용역 계약들이 한꺼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용역 계약은 업무 대행 계약인데요. 업무 대행비의 경우에는 통상 600세대에 한 세대당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 대행비 합계가 90억 원에서 108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예. 일부 업무 대행 계약은 조합원 모집 비율에 따라 업무 대행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을 해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업무 대행비를 지급하는 이런 건가요? 실제 표준 업무 대행 계약에는 사업 단계별로 업무 대행비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조합 업무의 어두운 사정을 이용하거나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과 공모해서 조합원 모집 비율 대비로 업무 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회에서 업무 대행 계약을 결의하면
해당 업무 대행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데요. 600세대 모집을 목표로 50%인 300명을 모집하면 업무 대행사의 업무 대행비 50%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해 놓고요. 예. 광고 대행사와 분양 대행사에 용역비를 많이 주고 조합원 모집만 50%를 넘게 해서 업무 대행비 90억 원 중 45억 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에서 손을 떼고 시간만 흐른 다음에 업무 대행사는 조합원이 모집되지 않고 자금이 없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역주택조합을 탓하면서 업무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말씀해주신 그런 분쟁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조합장님과 조합 임원들을 비롯한 조합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용역 계약들을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당 용역 계약들이 조합의 예산안에 반영되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어야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서요. 총회에서 업무 대행 계약을 비롯한 각종 용역 계약들이 결의되기 전에 용역 계약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하고요. 주택법령에 지역주택조합이 각종 용역 계약서들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를 거절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으니 해당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이죠. 조합장 박건우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합장님 응원합니다. 조합 임원분들과 조합원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